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이 화양지구까지 얼마나 걸릴까 촬영을 했었습니까? 네네. 오늘은 이제 그 2탄으로 우리가 이제 찍기로 약속을 했죠. 네. 네, 그래서 하고 있죠. 화양지구에서 네. 평택항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렇죠. 또 이제 차량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 또 토크를 하면서 네. 가보시죠. 네. 여기는 네. 출발지가 어디죠? 지금 여기 화면 제가 밑에 보여드리고 있죠. 밑에 화면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 네. 화양지구 지금 초입길입니다. 아. 초입길에서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장비를 좀 제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우리 아. 저번에 우리 지난번에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 테이프만 이렇게 양면으로 만들어가지고 핸드폰 조정하는 거 찍었잖아요. 구독자분들께서는 네. 못 보셨겠지만은 되게 좀 많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게 촬영이 시작이 됐었어요. 네, 많이 열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발전하는 우리 이제 EGTV가 네. 돼가고 있죠. 좀 알겠습니다. 큰맘 먹고 또 장비 한번 질렀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는 화양지구 초입길 지금 제가 가고 있고요. 지금 땅이 좀 흔들리네요. 이제 평택항에 뭐가 있죠? 평택항에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네. 현재 뭐 익히 평택항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만도가 제일 좀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죠. 만도 엄청 오래됐죠? 네. 만도.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뭐 중국으로 이제 무역 다 이제 왔다 갔다 수출 수입이 다 평택항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옛날에 그 메가더 장군이 원래 그거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네. 후보지가 있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군산 군산. 그리고 이제 평택 그다음에 이제 평택. 인천 이렇게 세 개의 후보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간만의 차가 뭐 있기 때문에 무역하기 좋다는 뜻이죠. 네. 뭐 자세한 제가 더 깊은 내용 모르고 여기까지 뭐 팩트는 체크는 안 됐습니다. 아, 네. 팩트는 네, 저도- 체크가 안 됐군요. 네, 저도 들은 얘기라서 내가 더 장군님께 저기 네.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입구에 이렇게 부동산이 엄청 많네요. 갑부 음. 부동산, 평택항 공인중개사, 신세계 태진. 저기는 거의 화양 신도시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제 음. 토지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좀 많이 음. 계셨죠. 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주제든 주십시오. 뭘 드릴까요? 일단 주제가 너무 어려우면은 대답하지 못할 거고요. 지난번처럼 주제가 좀 쉽다면은 좀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르겠죠. 지난번처럼 이거 편집 없이 네. 생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소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음. 편집 없이 한다는 얘기는 뭔가 말의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또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또 음, 마음에 안 드는 또 주제를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중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대본 짜고 뭐 이렇게 자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자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편하게 들으셔야지 이거를 네.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됩니다. 네. 지난번 그래도 방송 나갔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 조회수가 한 1000 정도 나왔더라고요. 1000분이 음. 보셨는데 지난번에 누가 알아보셨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의도치 네. 않았지만은 네. 좀 다수 좀 네. 지나가다가 이제 알아보시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습니다. 지인분들 말고. 이제 점점 이제 유튜브에 또그 맛을 이제 배워가고 있는 아. 포세님이시고요. 네. 자, 오늘 주제는 그럼 지난번에 저희가 1순위 때 네. 청약이 나왔죠. 고덕 경쟁이 네. 경쟁률이 네.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그 결과를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고덕에서 넘어올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특공대 미달이 나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걱정이 뭐 한 방에 다 사라졌죠. 그렇죠. 예, 1순위에서 이제 마감이 되었으니까. 그때 그 대광 이제 모아일가 네. 대방 디지털로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통장은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어제 공급하는 세대수가 워낙 다르죠. 보니까 네. 이제 경쟁률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고 그 비교적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뭐 서울도 이제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래서 평택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근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화양지구에 이제 점점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 네. 이거 너무 또 이제 고덕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또 화양지구 잘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단톡방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개인의 의견이니까 항상 좀 개인 의견은 개인적으로만 보시고 좀 웃어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고덕 신도시는 고덕 신도시만의 특색과 좀 이점과 강점이 있듯이 이 화양지구도 좀 약간 화양지구만의 이제 특색과 이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둘 다 비교하자면은 이 고덕은 어떻게 보면은 이 LH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좀 약간 그 일반 입주민들이나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많이 늦죠. 근데 그게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사실 있거든요. 이거 또 제가 이게 또 함부로 말씀드리면은 또 LH 관계자분들이 또 보시면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민간 같은 이런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심사나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개발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고덕하고 자꾸 많은 분들이 고덕, 뭐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이것들을 따로따로 보시는데 따로따로 보시는 건 맞지만은 이게 서로 다른 지역도 아니고요. 같은 평택 안에서 이제 들어가는 택지 사업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요 도시는 요게 좀 특색이 있고 이 도시는 이게 강점이니까 이것 때문에 발전된다 이렇게 좀 구분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역마다 특색이 있죠. 근데 일단 뭐 서평택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다는 가까워요. 평택 항이 가깝고 그렇죠. 평택항 그럼 이제 물류 이제 물류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제 뭐 평택호 관광 산업도 지금 개발한다고 하고 이제 동평택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큰 강세가 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잖아요. 일단 평택 자체가. 그렇죠. 이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 평택을 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약간 이 평야. 예. 평택 평야. 네. 옛날 쌀 되게 유명해요. 그렇죠. 평택 쌀. 일단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어쨌든 건축을 하고 이제 그러려면 이 평야 자체 이 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이주를 해서 이제 건축을 하고 거기다 이제 뭔가 자기네 설비나 그런 것들을 인입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 평택이라고도 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그때 지난번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은 일단 쌍용 네. 그리고 뭐 만도 네. 기업이 크게 뭐 많지는 않아서 대표 기업들이 없었는데 네, 없었죠. 최근에는 이제 뭐 북쪽으로 가면 진해에는 또 LG LG. 그리고 이제 중심에 이제 고덕에는 삼성 그렇죠. 다 아시는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이번에 만도 네. 그리고 평택항 그 외에 이제 뭐 신세계 쿠팡 뭐 여러 또 이케아. 대기업들이 예. 또 지금 이렇게 오고 있고 네. 하나 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파생되는 그 이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그 이제 고용 창출. 네,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하죠. 그런데 이제 고용 창출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러면 근무를 하시면서 어디 가서 거주를 하셔야 되냐 하면 이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신도시에 인근에 있으면 신도시로 많이들 이제 전입을 하시죠. 그렇죠. 어제도 이제 좀 상담을 받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자식한테 이제 좀 아파트를 미리 좀 주기 위해서 이제 좀 여러 곳을 좀 보신대요. 보시는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공감했던 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구도심보다 신도심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신도심 아파트들을 좀 많이 눈여겨 보신다고 했고 그 중에 이제 이 화양 신도시가 아직 초창기니까 초창기에 그 어떤 이 부동산 물건을 좀 구매해야 사실상 이게 구매력에 대한 빛을 발하거든요. 사실 도시가 이제 계획대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아파트를 구입하려면은 진짜로 정말로 그 시세보다 좀 약간 높은 가격에 좀 구매를 좀 해야 되고 사실 요즘엔 아파트를 살 때 예전에는 실거주 위주였다면 이제는 실거주 플러스 투자를 보거든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하시고 좀 들어오시는 게 좀 좋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그 어제 그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포레나 그 현장에서 좀 오래 계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포레나를 이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네.
가장 큰 이제 뭐 고민, 뭐 고민거리가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베스트 3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선택을 했는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이거는 얘기를 해보시죠. 이건 또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거 또 분란 조장. 초반에 저희가 이제 마음 편히 들으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밀법 깔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집은 누구나 이제 갖고 싶다라는 이 구매욕이 당연히 생기는 물건이니까 보러 오시는데 일단 제일 크게 걱정하는 건 첫 번째는 아마도 지금 이 부동산 조정기잖아요, 사실. 네. 네, 경제도 지금 막 금리가 너무 천정부지에 좀 올라가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심적인 요소가 가장 커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집을 마련은 하고 싶지만, 이게 내가 지금 이걸 산다고 해서 이게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게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게 집을 구매한다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커요, 사실. 일단 뭐 관망으로 가야 되냐, 네.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냐, 아니면 지금 해야 되냐. 세 가지가 아니라 이 단 한 가지 이유가 가장 큽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뭐 내방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고민을 그 많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셔요. 그럼 그분들한테 어떻게 상담해 주십니까? 일단은 네. 지금 뭐 금리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에 뭔가 내가 개인에 대한 대출을 일으키면서 그거를 담보대출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 전환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분양권 취득인 거예요. 네. 분양권 취득인 거고, 얘는 이 등기 시점이, 그러니까 준공 시점이 25년 11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한 걱정은 일단 안 하셔도 되고요. 모르죠. 3년 뒤에 금리가 그렇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누가 그리고 알 수가 없죠. 부동산 조정기는 맞아요. 부동산 조정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항상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작년에 계속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 중에 각각의 전문가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집을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니까 공급은 딱 정해져 있고 한정돼 있고. 근데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 그게 좀 약간 갈라지면서 그래서 이제 가격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올랐던 가격을 조정하는 이 조정기는 확실히 맞아요. 조정기가 맞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분양가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양가 또한 사실 뭐 적정이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양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분양가는 자체는 어차피 건축비, 토지비 그걸 이제 정해진 가격에서 이제 분양가가 정해지는 건데, 분양가가 앞으로 내려갈 일은 사실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막 처음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재값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렇죠. 이 모든 비용들이 이제 올라감으로써 그런 것들은 이제 분양가에 이제 다 매겨지기 때문에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분양가는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 분양가를 이 화양지구에 혹시나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조심.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이제 일반 사람이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과연 적절한 분양가인지 아닐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맞아요.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요. 네. 평택항에 벌써 다 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한 15분 정도? 15분 좀 안 됐네요. 15분 정도는 네, 안 안 됐어요. 됐고 평택항에 도착을 했고, 이제 화양지구에서 만약에 평택항으로 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뭐 대략적인 이제 15분 정도. 지금 이제 또 낮 시간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안 막혔지만 그래도 이제 신호도 많이 걸렸었죠 지금. 네네. 네, 앞에 보이는 게 국제 여객터미널.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한번 와봤고요. 화양지구 또 좋은 생생한 정보를 이렇게 네.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좌측으로 가면은 네. 그 나중에 한번
대표님 한번 찍어주세요. BIX라고. 아, 네. 제가 드론 챙겨왔으니까 네. 그럼 이어지는 이제 방송에서는 저희가 뭐 많이들 궁금하시죠? BIX지구나, 뭐 포승 산단, 그렇죠. 뭐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한번 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BIX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세계도 들어오고 이케아도 들어오고 그게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니까 네. 그걸 좀 정보를 드리면은 고객님들이 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볼래요? 저희 드론 이렇게 띄운 다음에 음. 뭐 현장에 가요. 뭐 포레나 현장이야. 그러면 포레나 현장에서 한 20층 높이에서 바라 보이는 뷰 막 이런 거 드론으로 높이 막 대략 대략 보이죠. 아, 뭐 층당 그러니까 뭐 한- 직방 3D 투어 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그거를 현실 투어 리얼리티로 어때요? 한 50m 드론 띄워놓고 하면은 50m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15층 되지 않나요? 이 영상 이 기술이 많이 좀 가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하시려고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